안녕하세요. 크마TV ESG 텔러 정혜섭입니다. 9월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이슈 5가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ESG 경영 우리가 먼저 재계 쓰레기 없는 날 캠페인 속속 동참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이슈픽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5월 재계가 ESG 정신을 담은 신기업가 정신을 발표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부터 우아한 형제들, 마켓컬리 등 유명한 스타트업까지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76개 기업이 모여 기업가 정신을 선언하고 관련 협의체인 신기업가 정신 협의회 즉 ERT를 공식 출범했는데요. 이것은 미국 재계 유력 대기업들이 모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 BRT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된 기업들이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사내 식당에서 잔반 남기지 않기,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 또 페이퍼리스 등 이외에도 지방으로 휴가를 떠나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지역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신기업가 정신협의회 공통 챌린지에 의해서 이런 캠페인들을 참여하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ESG 앞장선 기업 제품 사겠다. 소비자 76%가 엄지척이라는 내용입니다. ESG라는 이제 용어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들도 똑똑한 소비를 하면서 가치 있는 소비를 하면서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사겠다. 그리고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환경을 살리고 사회적 가치에 더 중요하게 활동하는 기업들의 제품 사겠다라는 이런 반영도 볼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폭을 넓힌다라는 내용은 산자부에서 9월 달부터 직접 전력 구매 계약 제도, 즉 PPA를 시행을 합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면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한국전력을 통해 우회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직접 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아리백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ESG 관련 행정부 동향인데요. 이 부분은 환경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기업 ESG 경영, 환경은 뒷전. ESG위원회 안건 32%가 지배구조라는 내용이고요. 이후에 상세한 내용을 보시고 다음은 해외 이슈픽. 제가 이번에 6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첫 번째, UN 보고서. 남녀 평등 실현되려면 286년 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 수준에서 남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정비되기까지 현재 속도라면 286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제 유엔 보고서 지적이 나왔다는 점에서 좀 눈길을 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정 여성 의원의 비율이 26.4% 이런 얘기도 나오고 40년은 걸릴 거다. 우리나라 얘기도 많이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남녀 평등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선진국은 많이 나아졌지만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또 후진국에서는 아직까지 격차가 많이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이슈픽은 덴마크 선진국 최초 기후변화 피해보는 개발도상국에 금전 보장할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코로나 때 입사한 MZ세대들은 대면 근무가 낯설어 한다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일본 프리랜서 보호망 넓힌다. 이제 계약서 안 쓰면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보호망 조치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재택근무 끝내라고? 그러면 회사 옮길래? 미국 노동자들의 60%가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6번째가 네덜란드 고기 광고 금지 추진, 소비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을 이번에 9월 해외 이슈픽으로 제가 하였습니다. 그럼 상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내 이슈 내용인데요. 매일경제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 기업인식 설문조사에서 기후변화 대응, 준법 경영 등 ESG 잘할 수 있는 기업일수록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이윤 추구에서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고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와 일자리 창출은 넓은 의미의 ESG 경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자 중 10명 중 7명은 기업의 ESG 경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ESG 경영이 기업 호감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질문에 75.9%가 그렇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럼 기업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 ESG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또 조사를 했는데요. 이 활동에 대해서는 친환경 기술 및 제품 개발이 60%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탄소 저감, 자원 재활용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 호감도에 영향 미친 S 활동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이 42.9%, 이후로는 그 다음으로는 기업 문화 개선, 근로자 인권 및 안전 순으로 나왔고요. 기업 호감도에 영향 미친 G 활동으로는 윤리 경영이 66.7%가 압도적인 수치로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이사회 역할 강화로 나왔습니다. 그럼 기업 호감도 상승을 위해서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에서는 첫 번째가 ESG 경영 확산이 30%고, 그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이 28%, 근로자 복지가 22%, 이윤 창출이 11%, 국가 경쟁력 기여가 9%로 나왔습니다. 즉 ESG 경영을 해야 된다. ESG 경영을 또 해야지만 소비자들한테 호감도가 올라가고 경영에 발전된다라는 것을 이 설문조사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내용인데요. 국내 30대 그룹 중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논의 내용을 공시한 15개 기업 그룹의 ESG 관련 활동과 주요 안건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2021년 1월달부터 2022년 올해 6월달까지 1년 반 동안 15개 그룹의 48개 위원회는 총 257번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ESG 위원회 논의 안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ESG 관리와 지배구조 이슈가 초점이 맞춰졌다는 내용입니다. ESG 관리 안건 중에는 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비중이 39.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 선임 등 위원회 운영 23.7%, ESG 추진 경과가 15.8%로 뒤를 이었습니다. ESG 관련 공시 및 각종 보고서 발간에 대한 논의는 11.4%로 ESG 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배구조 관련 논의 안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논의된 주제는 내부 거래, 특수 관계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으로 64.9%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기업들은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업 윤리 또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자율적인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안건도 전체 지배구조 논의 과정 중에 나왔던 부분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하면 ESG 관리 부분에서는 전략 수립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이 되어 있고, 지배구조 안건 부분에서는 내부 거래에 대한 검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해외 이슈 내용인데요. 플레밍 밀러 모르텐션 덴마크 개발부 장관이 유엔 총회 부대 행사에 참여해서 기후변화로 손실을 겪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돈 약 180억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 취약지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실질적으로 제시한 국가는 덴마크가 처음인데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용어인 손실과 피해는 인간 활동으로 촉발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과 극단 기상 등 인간이 적응할 수 없는 수준의 기후변화 악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손실과 피해를 둘러싼 대책은 일찌감치 협약 채택 때부터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으나 개도국 보상은 선진국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구체화된 적은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덴마크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산업화가 시작된 1751년부터 201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과반을 선진국이 차지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미국이 25%, 영국이 22%, 중국이 12.7%, 러시아가 6%, 일본이 4%, 인도가 3%, 캐나다가 2% 순이었습니다. 유엔 개발기구에 따르면 현재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순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하이티, 아프가니스탄 등
기후변화 10대 피해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체 0.13%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손실과 피해에 대처할 자금 조달 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과 EU 회원국 등 역사적 책임과 현지 책임 있는 큰 부국들은 반대 입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 막대한 홍수로 피해가 큰 파키스탄 장관은 기후변화를 일으킨 선진국에 배상해야 된다면서 자국 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선진국이 배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덴마크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인데요. 유럽연합 최대 육류 수출국인 네덜란드의 하름러시라는 시가 있는데 세계 최초로 고기 광고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기 소비를 줄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지만 육류업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 같은데요. 인구 약 16만 명의 하름러시는 기후위기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 목록에 고기가 추가됨에 따라서 2024년부터 공공장소에서 고기 광고 금지령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식품 생산은 지구온난화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수분은 동물의 방목을 위해 벌채되는 반면 사료로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비료는 질소가 풍부해 대기 및 수질 오염, 기후변화, 오존 파괴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가축은 강력한 온실가스인 많은 양의 메탄을 생산해서 좀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번 광고 금지령은 휴일날 비행하는 것, 그다음에 화석연료, 내연기관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록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가 이런 금지 광고를 추진하지만 전 세계 많은 선진국들, 많은 또 대도시에 적지 않은 시그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9월달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픽을 마치고요. 저는 다시 10월달에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